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의원님 그러면 보시기에는 사실 이번은 대선에 가려져 가지고 지방선거가 분위기가 그렇게 쉽게 달아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자마자 정말 부랴부랴 그렇죠. 지방선거하고 뭐 재보궐선거가 이렇게 치러졌는데 그래도 그 짧은 선거 기간 와중에 좀 이번 선거에 좀 결정적인 장면 한 두세 개 정도를 혹시나 뽑으신다면은 글쎄요. 아무래도 민주당 제가 팔이 자꾸 안으로 굽어서 죄송합니다. 민주당은 굽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 오영훈 문대림 후보의 경선 이후에 원팀 모습 이거 하고 그다음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허양진 후보의 중간 잠적. 이거 결정적이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역풍을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김포공항 이전 논란, 김포공항 이전 논란. 이 부분. 그다음에 뭐 양념으로 좀 꺼낸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보궐선거 전략공천, 전략공천 아마 요런 정도가 아마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는가. 기사도 가장 많이 나왔을걸요. 우리 또 의원님이 또 보궐선거의 당사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뭐 어제 그러니까 저희가 녹화 기준으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이 새로운 도정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으로 송석원 전 제주대학교 총장을 이렇게 임명을 했고 아마 이제 이번 주면 한 뭐 20명 뭐 규모의 인수위원이라든가 뭐 어떤 자문위원들 이렇게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성 어떻게 전망하시고 이 인수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거에 좀 이렇게 주력을 해야 될지 그래도 이제 도의원을 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좀 생각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인수위원회가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안정적으로 꾸려질 수 있는데 법률에 정해진 게 사실 20명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20명이네. 인수위원만 그렇죠. 20명이고 뭐 그렇죠. 자문위원이나 이런 건 따로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률에 정해져 있는 법률과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보고 그 외의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카운셀러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중지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20명의 인수위원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가. 아마 그 우리 의회 구성되듯이 각 분과별로 하게 하나로 움직이긴 힘드니까 아마 뭐 행정 분야 그다음에 뭐 환경도시 분야 뭐 보건복지 분야 뭐 문화 이런 관광 분야 뭐 농수축 분야 농수축 경제 분야 이렇게 해서 아마 대여섯 개 이상 아마 분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뭐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뭐 간사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법률이 정해져 있는 대로 사실은 이제 조직에 대한 현황 파악, 조직과 예산에 대한 현황 파악, 그 다음에 향후 도정의 기본적인 어떤 정책 구상, 이 두 가지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현황 파악을 하다 보면 이제 각 실과 단위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그 공약이 아마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들 뭐 요구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 공약을 어느 과에서 이제 풀 것인가 또는 어떤 공약을 할 것인가 걸러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이라는 게 법률과 조례로 다 기존의 일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에다가 이제 추가되는 일이 이제 생기겠죠. 그것도 이제 자그마한 일들이 아니죠. 이번에 공약들을 제시한 거 보면은 오영훈 후보자가 했던 6대 핵심 공약 같은 경우도 뭐 15분 도시 조성, 뭐 상장 기업 20개 유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만만치 않은 거죠. 일이죠. 뭐 예를 들면 제주도의 행정 체제를 이제 기초부활을 이제 개편하는 주민 투표를 지금 2년 내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그럼 어떻게 이제 추진해 갈 것인가 고민을 이제 이번 인수위 때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지금 매는 거라고 보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인수위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 그 4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어떻게 보면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첫 단추를 매는 데 있어서 잘 방향을 잘 잡고 이렇게 풀어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12대 도의회도 이제 마찬가지 7월 1일로 이렇게 개원을 하는데 그 지난 도정을 보면은
오영훈 도지 오영훈 도지사한다. 원희룡 도지사가 2014년에 처음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저 지금도 그 개원연설한 거 기억나요. 자기 의회주의자라고 네. 의회하고 협치해가지고 좀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이제 그때 이제 10대 의회는 그때 의원님 그때 이제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막 예산 가지고 난리를 쳤거든요. 무슨 뭐 저 뭐 의원들 뭐 재량 사업비니 그렇죠. 뭐니 해가지고 그때는 새누리당 다수당이었는데 자기들끼리 같은 당끼리 뭐 자폭해버리고 뭐 방송 나가가지고 뭐 제주도 의회와 도의원들 되게 폄하하는 발언도 하고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11대 의회 의원님께서 직접 겪어보시니까 뭐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뭐 그런 거고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은 의회하고 협치 좀 잘 되리라 보십니까? 본인이 도의원 두 번 했었지 않습니까? 재선도 의원이죠. 거기다가 도의회 운영위원장까지 했었던 분인데 의회를 너무 잘 알죠. 경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아마 잘 풀어내리라고 보고요. 의회 이게 결국은 그 오영훈 당선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 권한을 내려놓겠다.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한다는 거는 막강한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지금 상당 부분 내려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지사의 권한을 떼어놓겠다. 그렇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철학이라면은 아마 의회하고 이 어떤 관계도 협치도 상당히 저는 의회를 잘 존중하면서 하지 않을까. 제가 사실 원희룡 도지사하고 지난 4년, 3년 가까이 일해봤지만은 이게 이분 파이터. 제가 보면은 상당히 의회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하고 어떤 관계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사실 크게 이 원만한 관계라고 보기는 지방 의회를 그렇게 존중한 모습은 좀 아니었지 않냐. 그런데 이번에 맞습니다. 아마 오영훈 당선자는 본인이 지방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의회 생리도 잘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사실 우리가 맞습니다. 외교나 국방이라든지 뭐 어떤 이념적인 것 갖고 지방자치라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은 좀 덜 하거든요. 대부분 쓰레기 뭐 이런 주거 문제, 뭐 하수 문제 사실 이게 정치 이념적인 것보다는 약간 지역 님비냐 뭐 그렇지 않냐 이런 문제들이어서 사실 이게 정당 간의 어떤 대결보다는 그 지역적 이해관계가 많이 이제 표출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당 뭐 당론을 정해서 하는 경우는 표결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당이라고 해서 같은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이 틀리다고 해서 서로 또 뭐 적대시하는 것도 없거든요. 사실 그 현안 하나를 어떻게 이제 접근하고 푸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오영훈 당선자의 어떤 정무적 능력은 저는 상당히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잘 풀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 이런 문제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의회의 권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원희룡 도정하고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 뭐 거의 뭐 예산 전쟁도 맞습니다. 벌어지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조금 다 이게 살림이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살림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도민을 위한 그러한 거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의회와 도가 굳이 뭐 충돌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싸우지 것이다. 않고 충분히 협치가 가능할 그렇죠. 것이다. 알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결코 아까 같이 같은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게 지방정치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7년 전 모습이었죠.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 본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협치가 이루어지는 꿈 같은 12대 도의회에 계속 입성을 했으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재보궐선거 앞두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 도전을 선언하셨는데 이 전략공천이라는 벽에 막히셨어요.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람이 할 말
안 한 말 구분하고 해야지. 그러니까요. 속에 있는 예. 말 다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거를 들어보는 저도 좀 나쁜 놈인 것 같아. 알면서 왜 물어봐? 어쨌거나 뭐 우리 지금 그 대한민국 정당의 어떻게 보면 그 아직 한계고요. 이런 한계들을 아마 이제 극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혁신돼 나가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정당의 요체는 사실은 당원과 민심에 의해서 어떤 공직자든 이런 것들이 이제 선출이 되는 그게 사실은 기본이어야 되는데 이 예. 기본을 지금 시간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게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예. 아마 이런 부분들 이제 다음 뭐 2년도 있고 2년 후 또는 계속해서 이제 선거들이 있는데 항상 당원과 민심에 의해서 뽑혀야지 어떤 중앙당의 어떤 개파라든지 힘센 어떤 그룹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하향식 구조를 우리가 극복하는데 좀 노력돼야 되겠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면 제주시갑 지금 뭐 송재호 위원장도 사실 전략공천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죠. 이번에 또 이제 김한규 후보 전략공천 들어왔죠. 뭐 이제 또 서귀포까지 전략공천할 거라는 그런 소문 뭐 물론 이거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너무 전략공천의 대상이 돼버리면은 이게 참 지역에서 정말 키워나가는 지역의 인재. 사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 자체가 지역의 인재였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지역에서 다 공부하고 지역에서 뭐 무슨 생활을 하고 도의원하고 뭐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지역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너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 저도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또 어느 주민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뽑으려면 최소한 기초의원이든 이 자격 요건을 기초의원이든 뭐 광역의원이든 한 번 정도 해본 사람이 해야지 이게 국회 들어가서 어떤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능력이 없다 보면은 원내대표나 뭐 당대표만 만들어서 허섭에 같이 당론 투표나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겠냐 이런 얘기도 거수기가 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지금 뭐 김한규 후보가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분은 스마트하신 분이고 일반적인 차원의 그런 구조가 돼야 이건 홍명환 의원님의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일반론에 따른 그렇습니다. 김한규 후보님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야 이제 지방자치의 인재들이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해서 불뿌리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로 진출해야 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돼야 되지. 거꾸로 중앙에 정치를 하신 분들이 자꾸 지방 불뿌리 정치를 자꾸 이렇게 역행하는 이런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자. 아무튼 뭐 할 말은 많지만 뭐 이 정도 선에서 하시죠. 이걸 사자성어로 할 말 하안.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 네, 아무튼 뭐 현직도 의원이기 때문에 현직도 정당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좀 감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홍명환이라는 정치인의 활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 활로를 뚫을 계획이신지. 왜냐하면 뭐 지역구를 떠나가지고 그래도 그동안 도의회 활동을 보면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뭐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따라 가지고 뭐 이번에 어떻게 못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계획은 최소한 지지자에게 좀 밝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여쭤봅니다. 아니 뭐 이 정치 활동을 해왔던 게 어쨌거나 이젠 뭐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길은 당분간은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떤 일들을 이제 찾아 나가야겠죠. 뭐 역할들을 하는데 제가 워낙 이번에도 이제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한 견제 역할들은 상당히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오영훈 도지사를 만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데 또 이걸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맞겠냐? 아니면 견제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견제만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집행하는 역할, 뭐 이러한 부분 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견제가 아니라
만들어내가는 역할을 통해서 실력과 실적을 보여주는 것도 뭐 그건 나쁘지 않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예. 뭐 그런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예.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시간은 이제 있으니까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항상 우리 시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항상 시민들과 호흡하고 소통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요즘에 또 뭐 무슨 막 대중교통 막 공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 대중교통 뭐 이렇게 뭐 걷기 도시 뭐 꾸리찌빠 뭐 이런 도시 얘기하면서 하는데 요즘 왜 그런 거 공부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이제는 뭐 선거도 끝나고 또 뭐 뭔가 또 가만히 있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거에 봤던 그 자료들 다시 한번 보고 또 아무래도 그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도의원분들이 이제 한 25분 이 초선분들이 상당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제가 대부분이 패친이시기도 한데 그런 분들에게 그 경험들을 간접적으로라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알려드려 참고하시라고. 전수라는 표현을 안 하시네요. 참고하시라고. 그분들이 그런 것들도 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 지금 도정이나 어떻게든 그 도정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오영훈 당선자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그 참모분들도 고민이 많을 건데 어떻게든 새로운 어떤 그 제주도의 어떤 그동안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고 또 결국 뭘 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이 없는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요렇게 하면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 자꾸 목소리를 내다 보면은 또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생각은 전염되는 거죠. 자꾸 목소리를 내는 건 혹시 저 여기 있는데요. 저 좀 써주세요. 혹시 이런 건 아닌가요? 혹시 새로운 도정에서 뭔가 역할을 하실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인사권자의 역할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어떻게든 모든 것의 중심은 공론화가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이러한 어떤 생각,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어서 이런 생각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겠습니다. 이게 풀어내는 것이죠. 전하는 대로. 네, 오늘 이슈 인터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자 당원이자 정치인이면서 이 정치인의 객관적인 선거 분석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혹시 뭐 말씀을 차마 못하셨거나 요거 좀 더 해야겠다 이런 건 혹시 없으십니까? 좀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편파 방송인데 그 교육감 얘기는 하는데 교육위원 얘기를 조금 우리가 빼줬었는데 이번 교육위원이 그 5군데 중에서 4군데가 드디어 그렇습니다. 무투표가 아닌 이제 뭡니까 이제 투표가 이루어졌죠. 이루어졌고 그 상당 부분 또 그 약간 진보 성향적인 교육위원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교육감은 약간 보수적인 분이 됐지만은 교육감은 교육위원은 또 진보적인 것이 돼서 이런 것도 또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견제와 균형을 해주는 균형 감각이다. 이게 상당히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이게 뛰어나신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저것도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교육감이 상당히 좀 너무 원사이드로 가면 안 될 건데 견제와 균형이 잘 돼 있어서 잘 된 것 같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훌륭하다. 또 이게 선거라는 그 치열한 경쟁이 됐지만은 이 이후에 서로 도민을 위해서 협치하고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견제할 것은 확실하게 또 견제하라 이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이번 선거 물론 투표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의 뜻도 존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과 도민이 뜻이거든요. 왜 투표를 안 하는가? 정치가 효용이 없으니까. 그렇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까지 반영해서 우리 이 정치가 좀 더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아마 민주당은 아마 큰 혁신이 일어날 것 같은데 국민도 이제는 뭐 결코 정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없애고 합리적이고 좀 타당성 있는 그 다음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도민을 위한 그러한 정치가 되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전략 공천에 막혀가지고 출마를 하지는 못했지만 지역의 정치의 앞날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종종 이제는 부르겠습니다. 아이고, 종종 모시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또 지방선거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항상 희망을 갖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